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선반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길게 적어주셨는데요. 아마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리플 XRP 자체가 상승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답답함 자체가 크신 것 같고, 비교적으로 평균 단가가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하시다 보니까 불안감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매도를 하신 상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리플 중요 내용과 함께 현재 정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랑 리플 XRP의 보유량 변화를 살펴봤을 때 최근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던 XRP 분량이 불과 몇 달 사이에 9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숫자로 봤을 때 예전에는 거의 10억 개에 달하는 XRP를 보유했었는데 지금은 1억 개도 안 되는 수준으로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 자체가 누구라도 놀랄 만한 이슈겠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코인베이스가 XRP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 문제 자체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 지갑에서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건요, 꼭 매도를 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림 속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현재 시점 이번 움직임 정황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형 금융기관이라거나 자산운용사들이 고객 자산에 대해서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코인베이스를 거쳐서 물량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규제 거래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들어올 때 거점 역할을 하고는 합니다. 이 블랙록 같은 초대형 운용사가 암묵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XRP의 시장 지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여전히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거래량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단순하게 거래소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에서 다시 보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고, 즉 시장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XRP의 유통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과거에는 대량의 물량이 특정 거래소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장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물량 자체가 다양한 지갑이라거나 기관 보관 솔루션으로 흩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탈중앙화가 강화가 되면서 구조 자체가 더 안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 군데에 쌓여있던 계란들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과정들이 시작이 된 거고, 이번 이동 정황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충격적인 숫자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다. 그리고 XRP가 점점 더 제도권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탈중앙화된 생태계로서 이동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코인베이스가 XRP를 던졌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요, 이런 물량들이 현재 어디로 갔고 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할 줄 아는 눈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코인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영상 댓글 통해 가지고 채널 문의 통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트 불장 언제 터지나요? XRP는 언제부터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보통 본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항상 맨 앞에 있는 두 가지 자산부터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가 비트코인, 그리고 두 번째가 리플 XRP겠죠. 이 시장의 문을 여는 거는 언제나 처음엔 비트코인입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요, 이 알트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치고 올라갔어요. 실제로 최근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58%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비트코인에서 흘러나온 자금들이 서서히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같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이더리움 점유율 자체가 기존 7%대에서 지금 13% 이상까지 뛴 상황이고, XRP도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한 거래량들 도미넌스까지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SEC 소송이 마무리가 됐었죠. 이 제도권 자산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장차 XRP ETF 편입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함께 기관 자금들이 가장 주목하는 종목이 됐다는 거고, 결국에 이번 불장 자체가 단순하게 알트코인 테마 장세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XRP 같은 이렇게 검증된 코인들이 앞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 불장의 순서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 오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더리움이 따라가고, 세 번째로 XRP를 비롯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마코인, 중소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타면서 불장 자체가 완성된다는 거고, 지금 상황 자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도 진행된 상태고요. 그 다음 스텝은 XRP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른 점도 있는데요. 이 2018년, 2021년 당시 불장되는 비트코인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까지도 빠지면서 알트코인이 튀어오른 바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현물 시장이 커지고 기관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크게 무너질 가능성 자체가 낮다라는 거고, 그 대신에 비트코인이 버티는 가운데 XRP 리플 같은 이렇게 메이저가 강력하고 치고 올라가는 구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짜셔야 될까요? 기본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은 60%, 이더리움 15%, XRP를 5%로서 이 뼈대 자산으로 두시면서 나머지 20에서 25% 정도만 알트코인에 분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반드시 비중을 가져가셔야 될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요, XRP는 디지털 달러에
결제 브릿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번 불장 자체가 비트코인 붕괴 속의 불장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현재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XRP 리플 돌파하면서 메이저 알트코인까지도 확산될 것이라는 이런 새로운 패턴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XRP ETF 승인, 그리고 유동성 공급대, 기간 매집이라는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비트코인과 XRP를 중심으로 알트코인 시장 전체가 본격적인 대불장에 돌입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안태불장을 기다리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이 눈을 크게 뜨고 이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한 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흐름들, 그리고 또 한 개는 XRP가 메이저 그룹과 함께 움직이는 타이밍이겠죠.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불장이 시작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9월달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벌써 0.25% 정도의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확률로 따져봤을 때 96%라는 숫자까지도 나올 정도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미리 알고 있는 사실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발표 순간에는 오히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네 이러면서 가격이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흔히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6천 달러 부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불안 심리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미국의 고용시장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실업수당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미국 연준 측에서 물가 잡는 데만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게 더 급한 과제가 됐다는 거고, 이 말인즉슨 결국에 금리를 더 낮추고 돈을 더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이 돈이 풀리면은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같은 자산시장으로서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시장을 더 밀어올리는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완화적인 흐름 자체가 암호화폐의 상승 사이클을 2026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또 다른 변수도 있긴 해요. 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들을 뜻을 합니다. 만약에 연준 측에서 금리를 낮추는데 돈을 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보다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을 더 찾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금 가격이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들이 괜히 붙은 게 아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전자산처럼 주목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번 연준의 금리 결정 자체가 단순하게 수치 하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시장의 심리를 크게 흔들어 놓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발표 직후에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연준이 비둘기처럼 온화한 스탠스로서 간다라는 거는 돈이 더 풀리고 그 돈이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리스크가 오히려 암호화폐를 안전한 대체 자산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앞두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져오셔야 될 태도는요, 너무 단기적인 반응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기회를 찾는 눈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발표 직전에 가격이 눌리더라도 이게 더 큰 사이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경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위기만 터지면 달러로 몰렸었죠. 근데 요즘은 달러 자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난처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금이 여전히 기본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빠르고 옮기기 쉽다라는 장점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자리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단순히 XRP 가격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결제라는 실질적인 쓰임새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 이후에 경제가 다시 돌아가려면 돈이 흘러들어가는 이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리플 XRP의 역할인 거고, 역사를 봤을 때 더 분명히죠. 1970년대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 동시에 왔습니다. 금리는 결국에 내려갔었고 금은 크게 상승을 했었죠. 지금이 완전히 그때랑 같진 않겠지만요, 이 닮아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위기가 터지는 순간 금이나 비트코인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 현금이 급한 거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생깁니다. 이 단기 피난처는 비트코인이 강하고 또 중장기 불안감에는 금이 기본이겠죠. 시스템이 회복될 때는 결제랑 송금수가 늘어나면서 XRP가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같은 파도라고 하더라도 이 초반, 중반, 후반에 타야 될 보드 자체가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을 직접 캐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몰리면은 김치 프리미엄처럼 가격 자체가 튀어오른다는 거고, 조용할 때 KRX에서 미리 담아두면은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을 때
두 겹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반대로 환율이 출렁일 때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으로서 버팀목이 되고 송금이나 결제 문제에는 XRP가 뉴스랑 맞닿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금은 버팀목이고 비트코인은 가속 페달, 리플은 도로를 매끈하게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지표 자체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RSI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금은 70 넘으면 과열이고 또 30 밑으로 떨어지면 공포고 이 정도만 아셔도 타이밍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이것만 유념하시면 되는 거고 XRP 같은 경우는 뉴스랑 정책 이슈랑 같이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정책이랑 정치 자체도 무시를 못해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확실한 걸 찾겠죠. 금은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왔었고 비트코인은 이동과 보관의 자유로서 리플은 국경을 넘는 결제 효율로서 각자의 자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배를 타되 역할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고 앞으로 전개될 금리 인하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돈의 값 자체가 약해지는 환경에서는 금은 기본이고 비트코인은 가속 그리고 리플은 연결이다라는 거. ARX 금 시장이 효율적일 거고요. 환율 불안에는 비트코인, 결제량 송금 문제에는 XRP가 보완제가 되게 될 겁니다. 이 단기 소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분할, 비중 그리고 기간까지도 그리고 RSI까지도 이 네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격은 오늘을 말해주지만 역할은 내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잡으면 오늘의 소음이 줄어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달 전 가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 말 속에는 아쉬움이 많이 묻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투자 시장을 단지 한 달 전 가격과 비교하면서 바라본다는 거는 결국에 투자 심리 관리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가격 등락폭이 아니라 이 대응이라는 걸 통해서 경험을 쌓아나가고 또 매매를 이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리플은 얼마였죠? 700원이었죠.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4,900원까지 회복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기적 같은 흐름이라는 거고 만약에 1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그때 누가 리플이 지금 가격까지 회복할 거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아마 100명 중에 단 몇 명 정도만 기다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이런 반등 자체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오직 우리 코인 신사 구독자분들만 큰 수익을 내셨을 거고 그렇지만 지금은 모두가 말을 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매수했을 텐데 이게 바로 투자 시장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가격을 알고 나니까 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실제 투자라는 건 뭡니까? 내가 모르는 길을 기다릴 줄 아는 게 투자입니다. 불확실한 순간에는 대응을 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늘 어렵고 그래서 대응이 더더욱 중요한 게 바로 투자 시장입니다. 이 한 달 전 가격과만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리플의 스스로 안 좋은 코인이라고 리또속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기 싫으면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게 리플을 보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겠죠. 리플은 그냥 제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을 뿐인데 내가 들어간 시점 자체가 마침 꼭대기였다라고 해서 그 코인이 과연 나쁜 코인일까요? 단지 내 진입 타이밍 자체가 좋지 않았던 것 뿐인 겁니다. 또 반대로 저점에서 운 좋게 우리 코인 신사 채널 옛날부터 구독하시면서 영상 보셨던 분들 700원, 500원대 라인에서 들어갔던 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투자 심리라는 거예요. 이 불안감, 조급함, 이 투자 심리들 결국에 나쁜 결과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하시고 원칙 매매 지키는 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 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 또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 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